정부가 26일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과제와 관광산업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8월 이후 방일 여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투 캠페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호주 퀸즐랜드도 여행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다음 달부터 주요 호텔이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괌 정부 관광청장이 1년여 만에 사임을 합니다. 칼 쿠디에레즈 전 주지사가 임시 대행을 맡습니다. 유니버셜 관광시설 인증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관광재단은 관련해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공식 BI를 공개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27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5월 27일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기사 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 자, 정부가 26일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과제와 관광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크게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기대 안 한 만큼 사실 좀 까놓고 얘기하면 나올 만한 얘기 나왔습니다. 예. 자,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한 내수 관광 활성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관광산업 관련해서 규제 혁신 추진 방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 대상에서 이번에 어떻게 좀 뭐가 있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관광산업 규제 혁신 추진 방안. 자, 먼저 관광 숙박업 분류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고 각 분류 체계별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서 관광 숙박 산업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잡해 있던 거를 약간 단순화했어요. 통폐합했어요. 세부 업종을 통폐합해서 기존의 7종에서 2종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른 등록 기준도 재정비가 됩니다. 관광 호텔업 객실수 기준을 완화했는데 요게 중요해요. 기존에 관광 호텔업은 허가를 받으려면 30객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객실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요게 좋지만 문제는 뭐냐? 기존의 모텔도 관광 호텔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텔 하시는 거, 모텔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부 동남아나 중국 관광객들은 일부 진짜 모텔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늘어났습니다, 실제. 하지만 30실에서 20실로 객실 기준 완화했다는 거는 조금 성급한 조치 아니었냐 보고요. 소형 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그러니까 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 합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기존에 되게 많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있어도 된다 이거고, 호텔업 등록 기준 중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 삭제 등이 또 주요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이랑 외국인 모두 활용 가능한 도시 민박업 업종 신설해 공유 숙박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민박사업자, 중개사업자 안전의무사항 준수 조건으로 도시민박업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공유민박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고, 이미 발표된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로 정부는 그동안 일반 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 자금이 1억 원에서 규정돼 있어 1인 여행사 그리고 스타트업 등의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어려운 점을 파악, 관련 규제 완화를 밝힌 바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자본금 기준 50% 완화를 통해 기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창업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통해 추진합니다. 요거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입니다. 곧 끝나서 이제 통과될 것 같고, 요 내용은 저희가 28일자 뉴스에 한번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다
소식을 좀 전해드릴 거고, 그래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사실 요거는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좋은데 여행업 진입장벽을 마냥 풀어놓는 거, 마냥 낮춰놓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전략회의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 관련한 뭐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규제를 풀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여행업이. 뭐, 한 기자는 뭐, 파리바게트 수만큼 되지 않냐 했는데, 규제는 풀어서 경쟁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여행업이. 요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좀 섭섭한 얘기가 많이 나왔네. 규제,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자, 향후의 추진 과제,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 정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내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원래는 5월 말부터 2주간 예정돼 있던 매년 하는 여행 주간을요, 6월 20날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간 길게 확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행 주간. 국민들 잘 모르시오. 예, 주요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내용 다 간추렸습니다. 저희가 할인이 굉장히 많아요. 자, 주요 교통기관 공동여행 주간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를 합니다. 한 2만 명 규모로. 자, 먼저 철도 볼게요. 여행 주간 기간 중에 KTX 편도 4회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한 1만 명 대상으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2인권은 14만 원, 3인권은 21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고요. 고속버스는요, 여행주간 기간 중에 주말을 제외한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내놓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함께하는 국내 여행 상품 할인, 뭐 숙박 할인,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 쿠폰 발급 지원해서 체류 여행 확대 한답니다. 예약은 8월부터 가능하지만 8월 숙박 제외, 9월에서 10월 이용 예약에 대해서만 한정 할인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보면.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국무총리실 들어가면 있어요. 보도자료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백화점식 나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도 간추려서 보도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게 무슨 이걸 보고 여행을 가라는 건지 무슨 사법고시를 보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 심층 분석 기사. 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행업 살리기. 자, 가라고 해도 난리고, 예? 방역 당국에서는 가지 말라 그러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라고 해도 욕먹고, 가지 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회의 결과가 각종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저희가 한번 봤어요. 민심이 어떤가, 여론이 어떤가. 사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반영이 안 됐고 해결도 안 됐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회의를 하니까 탁상 공론만 하니까 이게 그거예요. 뭐 이렇게 다 기존의 데이터를 놓고 이 작전 저 작전 다 짜보는 거야. 이 계획 저 계획 다 짜보고 요거 이렇게 할인하고 할인폭에 대한 손실은 어디에서 부담하면 되고 이런 것만 두들긴 거예요. 이 댓글을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게 쌩쌩한 댓글입니다. 예, 이 댓글을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 댓글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동영상 뉴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에 있고 요 댓글 부분은 없어요. 동영상 뉴스만의 여기서만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28일자 동영상 뉴스에서는 여행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아주 잘근잘근 한번 씹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일을 하는지. 자, 댓글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댓글이라서 약간 속어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솎아내면서 소개해 드리고 이 댓글이요. 사실 뭐 정치 관련한 문제 같은 것들은 댓글에서 이른바 뭐 작전 세력들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 같으면 안 하는데 이거는 또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뭐 하나의 정권을 아주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보면 공통돼요 다. 그래서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자, 돌아다니지 말랬다가 관광 달이랬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쿠폰 뿌리면 뭐하나, 그 이상 가격 올릴 텐데 쿠폰 뿌릴 생각 말고 관광지 바가지 요금 잡으면 알아서 관광한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고, 볼거리 즐길거리, 야외에서 하는 연등 행사도 연기 취소하는데 이건 뭐 모이라고 부채질 하네. 숙박업소에도 누가 잔지도 모르는데 정말 어이없다. 경기 살린다면서 관제기부 행사하는 거랑 똑같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라더니 점점점, 코로나가 완전 소멸된 것도 아닌데 이제 관광 다니라고. 이렇게 안 해도 다닐 사람은 다니기만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요? 코로나는 정부가 책임질 테니 마음 놓고 외출하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점점점. 예, 이런 내용이 있었고, 놀러 다니는 거 자제하라더니 갑자기 쿠폰까지 뿌리면서 놀러 다니라고. 웃기네. 점점점. 예. 솔직히 가고 싶어도 괜히 갔다가 걸리면 욕은 바가지로 다 먹을 것 같아 무서움. 왜 그래요 갑자기? 안 그래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많아서 걱정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끝난 건가요? 점점점. 자, 돌아다니지 말라며 그래놓고 이건 뭐냐, 무슨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중심도 없고. 점점점. 농촌 관광도 다 똑같고 도시재생 사업도 다 똑같고 지역의 음식도 잘 팔리면 전국구도 다 똑같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시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시, 그 지자체겠죠. 그다음에 여행지의 문화, 정체성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겉핥기로만 반복되는 이놈의 여행 및 문화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점점점. 네. 그다음, 정말 싱겁고 창피하다. 뭐 한 팀이 전국의 소도시 다 돌면서 점점점, 그 밥에 그 나물 그저 2, 3년 주기로 키워드가 필요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니 그저 책정된 돈 따먹으면 다 되는 시기며, 문화의 문자도 모르고 겉으로 그저 지역 주민하고 대화 많이 함 뚝딱 나온다며 진행하니. 점점점.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회성 돈 뿌리기는 국가 재정만 악화될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어차피 돈 찍어서 뿌릴 거면 뭔가 결과가 남는 사업을 해야 한다. 서울만 빼고 지방은 수십 년 묵은 수건 사업이 수두룩하다. 1조 원이면 300억짜리 민원 사업 30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민원도 해결하고 재정 투자로 경제도 살려라. 예,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어가 1인당 딱 1만 원으로 서울에서 지방 소도시, 그러니까 버스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 정도 되는데, 지방 소도시 버스도 대절하고 점심값도 들어가고 체험비도 들어가고 하는 투어가 이번 주에 진행한다고 공지가 떴다. 어디서 돈이 나서 단돈 만 원에 서울에서 소도시 투어가 가능한 걸까? 그 다음, 한국에서 외국인 참 돈 안 써도 되고 사회적 거리 지키기 안 해도 되어 좋겠다. 지자체 정신 차려라. 금발머리 흰 얼굴 우리 도시에 많이들 오네 하며 사진 남기려고 시 세금 다 쓰고 있는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글로벌 구호로서 지역 인바운드 투어 회사는 다 고사했다. 점점점. 네. 쿠폰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두는 게 상책. 쿠폰 전에 20에서 30% 올려놓고 20% 쿠폰 할인. 여행주간 지정할 필요 없고 숙박비, 식비나 동결해 주쇼. 그 후에 여행주간을 지정하든지. 여행주간이 곧 바가지 주간이라는 점점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 딱히 관광거리가 괜찮은 곳이 있나? 내 기억엔 국내 어딜 가나 온통 바가지 상온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점점점. 네, 물결 표시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안전하게 스트레스 풀면 됩니다. 나도 경주는 노노노. 최근 경주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남해안, 동해안 볼거리 많다. 예,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여행지가 많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저 해외 가야 여행하는 줄 아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국내에도
볼거리가 참 많으니 아름다운 우리 강산 볼거리 먹거리 찾아보기 바란다. 물론 코로나 예방 수칙은 잘 지키도록 하자. 라는 또 따끈따끈한 격려의 메시지도 있네요. 할인 쿠폰이 문제가 아니라 바가지가 문제임. 관광지 좀 엄하더라도 공정 가격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 한철 장사하고 대놓고 바가지 쓰는데 그래서 해외로 다 빠져나갔는데 바가지 부분을 못 잡으면 도로아미 탑을 된다. 관광지에 공시정가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여행하는 국민들이 바가지가 아니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 등의 댓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즐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바가지 요금이에요. 이 바가지 요금을 정부에서 나와서 누구 말대로 좀 이렇게 정찰제로 좀 하든지, 이게 가장 급선무라고 봐요. 급선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댓글처럼 국내 관광지 정말 좋은 데 많아요. 예, 가고 싶은데 이 바가지 때문에 이게 아닌 말로 화가 나서 못 가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 다 좋고 보고용으로 하든 회의용으로는 다 좋은데 일단 이런 댓글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정말로 국내 관광, 국내 여행 활성화에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자, 트래블데일리 5월 27일자 동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